부대일기 7장. 점호 후 사라진 편지 한 통. 1978년 철원. 3월 마지막 주. 봄바람이 아직 찬 기운을 완전히 몰아내지 못한 시기였다. 막사 뒤편 언덕에는 얼음이 부분적으로 녹아 작은 물웅덩이가 생겼고, 밤이면 다시 얼어붙어 아침 출근길 군화 밑창을 잡아 끌곤 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적어도 그 일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저녁 점호 이상하게 길어지는 정적. 저녁 점호 시간. 중대원들이 줄을 맞춰 일렬로 서 있었다. 하늘엔 별이 하나둘 뜨기 시작했고 바람이 막사천막을 스쳤다. 정수. 주임원사의 굵은 목소리가 울렸다. 평소처럼 군기 잡는 말투였지만 오늘은 어딘가 더 예민해 보였다. 오늘 우편물 들어온 거 아는 놈들 있지? 병사들 사이에 웅성거림이 스쳤다. 일요일 다음 월요일 우편 수거 차량이 부대를 지나가는 날이었다. 정우도 잠시 고개를 들었다. 집에 있는 부모님이 보내준 편지가 혹시나 왔을까 기대했지만 점호 전까지 아무 말이 없었기에 그냥 지나갔다 생각하고 있었다. 주임원사는 잠시 대열을 훑어보며 말했다. 오늘 받은 우편물 중에 한 통이 사라졌다. 그 말이 떨어지자 대열 전체가 얼어붙었다. 초코파이가 없어지는 것과 보급품이 사라지는 것, 그것도 큰 문제였다. 하지만 편지는 달랐다. 편지는 사람 마음이었다. 박일병이 옆에서 작게 속삭였다. 형님 설마 우편물 분실이면. 정우는 입술을 깨물며 대답했다. 중대장이 뒤집어지겠지. 아니나 다를까. 전원, 내무반 집합. 주임원사 목소리엔 이미 분노가 실려 있었다. 사라진 편지 그리고 억울한 한 사람. 내무반으로 복귀하자마자 중대장은 무릎까지 내려오는 방한 점퍼를 입은 채로 병사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편지가 사라졌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는 놈들 있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받는 사람도 보내는 사람도 그걸 기다렸다. 근데 그걸 누가 손댔다? 그건 물건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마음을 버린 거다. 정우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런데 박일병이 갑자기 정우의 팔을 움켜쥐었다. 형님. 왜? 박일병은 슬며시 눈을 굴려 내무반 한쪽을 가리켰다. 그곳엔 일소대의 최병장이 서 있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정우의 심장이 순간 빨리 뛰었다. 혹시? 박일병은 조용히 말했다. 저 사람 우편물 담당이잖아요. 정우는 말없이 입술을 꽉 다물었다. 주임원사는 곧장 최병장을 불렀다. 최병장. 예, 주임원사님. 우편물 정리 담당이 너 맞지? 최병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확인도 안 하고 사인부터 했어? 그게 오늘따라 너무 몰려서. 최병장은 더 말하지 못했다. 그 순간 중대장의 목소리가 터졌다. 내가 정리한 우편에서 한 통이 사라졌어. 정우는 최병장의 얼굴에서 피가 빠지는 것을 봤다. 그럴 리 없습니다. 제가 직접. 그러나 중대장은 말을 끊었다. 그 편지는 이정우 내 이름이었다. 정우는 눈이 크게 떠졌다. 제가요? 박일병은 정우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형님 부모님 편지 온 것 같은데. 정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머릿속이 온통 하얘졌다. 찾아야 한다 사라진 편지의 행방. 중대 전체가 뒤집어졌다. 병사들은 개인장고함을 열고 침상 밑을 뒤지고 쓰레기통까지 뒤졌다. 정우도 자신의 침상 아래를 뒤지며 혼란스러워했다. 누가 왜? 편지는 물건이 아니었다. 어디에 빠뜨릴 리가 없었다. 정우는 갑자기 어떤 생각이 스쳤다. 혹시 창고 뒤의 상자처럼. 그때였다. 정우. 부드럽지만 낮은 목소리가 정우를 불러세웠다. 최상병이었다. 정우는 그를 보자 조금 안심했지만 동시에 불길한 예감도 들었다. 따라와봐. 최상병은 정우를 데리고 내무반 밖으로 나섰다. 최상병의 직감 그리고 숨겨진 공간. 편지가 사라졌다는 건 우연일 가능성이 희박하다. 최상병은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총열덮개 사건 기억하지? 그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정우는 숨을 들이마셨다. 설마 이번에도 누가 일부러? 모른다. 최상병은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군대는 좁다.
누군가 한 행동은 결국 흐름을 타고 드러나기 마련이다. 그들은 보급창고 뒤편으로 향했다. 며칠 전 총열 덮개가 발견됐던 그 장소. 정우는 저절로 손이 굳어졌다. 최상병은 조용히 주변을 둘러보더니 말했다. 여긴 아니다. 편지는 물건처럼 감출 필요가 없어. 오히려 쉽게 버릴 수 있는 곳에 있을 가능성이 커. 정우는 눈을 가늘게 떴다. 쓰레기 소각장. 최상병의 눈이 번쩍였다. 맞다. 둘은 곧장 소각장 쪽으로 뛰어갔다. 소각장은 막사에서 조금 떨어진 곳, 언덕 아래 작은 움푹 팬 지점에 자리 잡고 있었다. 휴일이라 불이 꺼져 있었지만 타다 남은 종이 조각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정우는 그 장면을 보자마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설마. 둘은 소각장 주변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바스락. 최상병이 뭔가를 들어올렸다. 종이 한 조각이었다. 타다 만 종이. 흔적은 거의 남지 않았지만 붉은색 펜으로 쓰인 글자 하나가 보였다. 후. 정우의 눈이 흔들렸다. 이정우. 이건 내 이름에서 우자다. 최상병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사실을 부정할 수 없게 만드는 힘이 있었다. 정우는 손이 떨렸다. 누가 왜? 그때 뒤에서 누군가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박일병의 고백 상상도 못한 진실. 형님. 박일병이었다.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다. 형님 편지 제가 봤습니다. 정우와 최상병은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뭐? 박일병은 멈칫하다가 눈을 질끈 감았다. 정우 형님 편지. 저 오늘 아침에 우편함에서 우연히 봤습니다. 발신인 이름 보고 혹시나 해서 들고 왔다가. 정우는 멍해졌다. 설마. 박일병은 눈을 피하며 말했다. 제가 읽으려고 한 건 아닌데. 남아있는 초코파이 찾다가 편지 봉투가 떨어지면서 우연히 열려서. 정우는 순간 귀까지 뜨거워졌다. 그럼 내가. 아니요. 버린 건 절대 아닙니다. 박일병은 극구 손을 휘저었다. 근데 제가 떨어뜨린 봉투를 누가 보고 그걸 치웠을 수도 있습니다. 정우는 입술을 떨며 물었다. 왜 바로 말 안 했어? 박일병은 고개를 숙였다. 혼날까봐 겁났습니다. 형님. 그 말은 어쩐지 너무 사람 같았다. 어리석고 미숙하지만 진심이었다. 정우는 차마 그를 혼낼 수 없었다. 현재의 정우, 편지는 사라져도 마음은 남는다. 라디오 스튜디오 안. 정우는 마이크 앞에서 조용히 말했다. 그날 제게 왔던 편지는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그는 잠시 멈추었다. 어머니가 보낸 편지였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되었죠. 내용은 모르지만 어머니 특유의 둥근 글씨로 제 이름을 적었을 겁니다. 정우는 살짝 웃음을 지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편지를 잃어버렸는데도 사람들에게 미움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는 조용히 덧붙였다. 사라진 편지 한 통 때문에 사람 마음을 더 배우게 된 하루였습니다. 7장 끝. 부대일기 8장. 탄 냄새가 스며든 밤, 그리고 불침번의 그림자. 1978년 철원. 초봄치고는 유난히 매서운 바람이 부는 밤이었다. 막사 천막은 찢어질 듯 흔들렸고 창문 틈으로 새어들어온 바람에는 어디선가 태워진 것 같은 탄 냄새가 희미하게 섞여 있었다. 정우는 그 냄새를 맡는 순간 고개를 들었다. 불길한데. 불침번을 맡은 건 오늘 밤 이시. 그는 어쩐지 잠들지 못한 채 초조하게 침상 위에서 뒤척였다. 정우. 위침상에서 박일병이 고개를 내밀었다. 왜 안 자십니까? 정우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냄새 안 납니까? 뭐가 탄 것 같은데. 박일병은 킁킁거리다 눈을 가늘게 떴다. 그러고 보니 그러네요. 쉬사장의 연기인가? 하지만 시간이 새벽으로 갈수록 탄 냄새는 오히려 더 짙어졌다. 새벽 1시 57분 불침번 교대. 정우는 눈을 감았다가 순간 벌떡 일어났다. 아, 깜짝이야 형님. 박일병이 놀라며 웅크렸다. 정우는 침상 끝에 걸어두었던 군화를 신으며 중얼거렸다. 시간 됐습니다. 불침번 교대하러 가야죠. 막사문을 열자 차가운 새벽 공기가 한꺼번에 들이닥쳤다. 한 호흡만에 속까지 얼어붙는 듯 했다.
막사 앞 근무석엔 상병 이가헌이 앉아 졸고 있었다. 상병님, 교대하러 왔습니다. 이가헌 상병은 눈을 겨우 뜨며 일어났다. 어휴, 드디어 왔냐? 죽는 줄 알았다. 그는 정우에게 야간 근무일지를 넘겨주고 어깨를 주무르며 말했다. 오늘 좀 이상하다. 예? 막사 뒤쪽 누가 돌아다니는 소리가 났다. 정우는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걸 느꼈다. 호란이겠죠? 이가헌 상병은 고개를 저었다. 발소리가 너무 인간 같았다. 그는 그 말만 남기고 막사로 들어갔다. 불침번 흔들리는 그림자. 정우는 근무석에 앉아 플래시를 쥐었다. 바람이 한층 더 거세졌다. 천막이 파도처럼 출렁이며 금속 소리가 가늘게 울렸다. 후. 그는 어둠 속을 천천히 살폈다. 막사 뒤편 나무 사이에 어렵게 식별할 만큼 가늘게 그림자가 흔들리고 있었다. 나무 그림자겠지. 정우는 스스로를 달랬다. 그러나 그림자는 바람 방향과 다르게 움직였다. 다른 쪽으로 또다시. 정우는 플래시를 켜서 빛을 비췄다. 순간 무언가가 스릉 소리를 내며 급히 숲 사이로 숨어버렸다. 정우는 숨이 멎었다. 고라니? 아니었다. 키가 너무 컸다. 그리고 움직임이 너무 빠르고 정확했다. 그는 곧바로 막사로 들어가려다 발걸음을 멈췄다. 그때 바람 사이로 누군가 낮게 말하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렸다. 쉬. 마치 의도적으로 숨을 죽이며 내뱉는 기묘한 소리. 정우는 온몸에 털이 곤두섰다. 기상 나팔전 초소 위에서 온 무전. 무전기는 평소처럼 조용했다. 그러나 1시간쯤 지났을 무렵 갑자기 치지직하고 잡음이 섞이더니 들려왔다. 초소 위에서 본부 들리는가? 정우는 얼른 무전기를 들었다. 여기 막사 근무석. 초소 위 무슨 일입니까? 잠시 침묵. 그리고 누가 철책선 근처 돌아다닌다. 정우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정확히 어디입니까? 치지. 사람은 아닌 것 같다. 정우의 손끝이 떨렸다. 초소위는 바로 정우가 며칠 전 근무했던 그 산 위 초소. 그곳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었다. 무전기는 이내 뚝 끊어졌다. 정우는 망설이다가 결국 플래시를 들고 막사 뒤편으로 향했다. 막사 뒤편 누군가 지나간 흔적. 바람이 한층 더 강해졌다. 정우는 플래시를 바닥에 비췄다. 그러자 흙 위에 선명한 발자국이 찍혀 있었다. 신발 바닥의 고무 패턴이 군용화와 전혀 다르게 생긴 폭이 좁은 낯선 형태. 누가? 그리고 발자국 옆에는 작은 천 조각이 떨어져 있었다. 정우가 그것을 집어들자 소름이 돋았다. 이건 군복 천이 아니잖아. 천 조각은 회색빛이 감도는 거친 직물이었고 군에서 사용되는 재질과 완전히 달랐던 것이다. 그 순간 정우는 돌처럼 굳었다. 국군 군복이 아니다. 누군가 부대 외부인이 막사 바로 뒤까지 접근했다는 이야기였다. 그리고 그의 등 뒤에서 갑자기 똑똑 나무가 3번 두드려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정우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그림자 그리고 사라진 발자국. 정우는 천천히 뒤를 돌아봤다. 어둠 속에서 사람 형체와 너무나 닮은 한 그림자가 천천히 뒤로 물러나고 있었다. 정우는 숨도 쉬지 못한 채 플래시를 비췄다. 누구냐? 그러나 빛이 닿는 순간 그림자는 순식간에 사라졌다. 바람만이 나뭇잎을 흔들고 있었다. 정우는 황급히 그림자가 있던 방향으로 뛰었다. 그러나 발자국은 어느 지점에서 갑자기 뚝 끊겼다. 마치 발이 땅을 딛지 않고 사라져버린 것처럼. 정우는 숨을 몰아쉬었다. 대체 뭐지? 바람이 불 때마다 든든하던 군복이 오히려 얇은 옷처럼 느껴졌다. 현재의 정우, 그날의 새벽을 잊을 수 없다. 라디오 스튜디오 안. 정우는 천천히 마이크 앞에 앉았다. 7장까지는 사람 사이의 일들이었다면 8장은 조금 다릅니다. 그의 시선은 창밖으로 향했다. 그날 새벽 막사 뒤편에서 봤던 그 그림자. 지금 돌아봐도 사람인지 짐승인지 아니면 그저 새벽의 착각인지 아직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는 잠시 미소를 머금었다. 다만 확실한 건 하나. 그 새벽 굳어있던 제 등을 누군가가 보고 있었다는 느낌은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정우는 조용히 마무리했다. 부대 일기 8장은 그렇게 끝이 납니다. 8장 끝. 부대 일기 9장. 생활관에 울린 밤의 북소리. 1978년 철원. 8장의 그림자 사건 이후 부대 안에는 어딘가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누구도 대놓고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최근 밤마다 무언가가 있다. 군인은 미신을 믿지 않는다. 하지만 군인도 결국 사람이고 사람은 두 눈으로 본 것을 쉽게 부정하지 못한다. 정우 역시 그랬다. 그 새벽 그림자가 숲속으로 사라진 뒤 그의 머릿속에는 계속해서 불현듯 생각이 떠올랐다. 저건 사람의 걸음이 아니었다. 새벽 훈련 장교들의 이상한 표정. 그날 아침 중대원들은 새벽 체조를 마친 뒤 평소와 다른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다. 중대장, 소대장, 주임원사 모두가 뭔가 숨기는 듯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야야 오늘 뭐냐? 왜 간부 얼굴이 다 저러냐? 박일병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정우는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뭔가 있습니다. 그때였다. 부대 방송 스피커에서 갑자기 목소리가 울렸다. 전 중대원 주의. 최근 민가 방향에서 들리는 비정상 소리에 대해 불필요한 소문을 만들지 말 것. 작전과는 무관하며 민간인 활동일 가능성이 높음.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중대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속으로 같은 생각을 했다. 거짓말이네. 군대에서 소문 내지 말라고 하는 건 대부분 이미 사건이 벌어졌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그날 오후 그 소문이 현실로 변하기 시작했다. 점심시간 식당 천장에서 들린 북소리. 점심시간. 배식이 끝나고 중대원들이 밥을 먹고 있을 때였다. 천장에서 둥둥둥 규칙적인 울림이 들렸다. 정우는 숟가락을 멈췄고 옆에 있던 박일병은 젓가락을 떨어뜨렸다. 형님 들으셨죠? 정우는 대답 대신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소리는 계속되고 있었다. 둥둥둥. 마치 누군가 막사 지붕 위를 일정한 간격으로 걸어가는 소리. 박일병은 속삭였다. 이거 사람 발걸음인데요? 정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너무 크고 너무 규칙적입니다. 그럼 뭐부? 말도 안 되는. 그 순간 천장 위에서 무언가 크게 쿵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쿵. 중대 전체가 그대로 얼어붙었다. 설거지 담당이 숟가락을 떨어뜨렸고 취사병조차 움직이지 못했다. 정우는 직감했다. 어제 본 그것과 연관이 있다. 오후 정비시간 주임원사의 비밀 대화. 점심 이후 장비 정비 시간이 주어졌다. 정우는 총기를 분해하며 집중하려 했지만 머릿속은 계속 산만했다. 그때 막사 뒤편에서 주임원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경계 근무 추가 편성해라. 오늘 밤은 전 중대 비상 대기한다. 누군가가 물었다. 주임원사님, 무슨 일입니까? 혹시 어젯밤 입 다물어. 이건 작전 규모로 넘어가는 문제다. 정우의 손끝이 떨렸다. 이건 단순한 소문이 아니었다. 간부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무언가 실제 사건이 되고 있었다. 오늘 밤 또 오는 겁니까? 정우는 자신도 모르게 혼잣말을 했다. 취침 전 가원 상병의 충격적인 말. 불침번을 섰던 이가원 상병이 저녁 무렵 정우에게 다가왔다. 정우. 예, 상병님. 가원 상병은 목소리를 최대한 낮추었다. 어젯밤 너도 봤지? 정우는 숨을 멈췄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막사 뒤 그 그림자 말이다. 정우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예. 사람 같지 않더군요. 가원 상병은 잠시 정우를 바라보다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사실 나도 봤다. 정우의 눈이 커졌다. 언제요? 내가 보기 몇 시간 전. 내 불침번 때도 막사 뒤편을 스쳐 지나가는 실루엣이 보였다. 정우는 숨을 삼켰다. 가원 상병이 덧붙였다. 그리고 그거 알아? 예. 가원 상병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그림자 철책선을 넘더라. 정우의 심장이 멎을 뻔했다. 철책선을요? 사람이요? 가원 상병은 고개를 세게 저었다. 아니야. 사람이라면 그렇게 넘을 수 없어. 그 속도, 그 각도, 그 움직임. 그건 절대 인간이 아니다.
정우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밤 11시 비상대기. 전등이 꺼지고 취침 시간이 되자 내무반의 침상마다 작게 떨리는 숨소리가 들렸다. 그러나 아무도 제대로 잠들지 못했다. 정우도 눈을 감았지만 머릿속은 온통 산만했다. 철책선을 넘었다는 건 국군도 아니고 민간인도 아니고 그가 그것을 떠올리려는 순간 둥둥둥 막사 지붕 위에서 다시 그 소리가 울렸다. 박일병이 벌떡 일어나 속삭였다. 형님, 또 옵니다. 정우는 빠르게 군화를 신으며 말했다. 가원 상병님 말이 맞았네요. 오늘 밤이 문제였습니다. 둥둥둥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마치 무언가가 막사 지붕 위를 돌며 안에 사람들을 살피는 듯 했다. 정우는 침을 삼켰다. 그리고 소리가 완벽하게 막사 바로 위에서 멈췄다. 모든 병사들이 숨을 멈췄다. 정우는 살며시 플래시를 쥐고 문 앞으로 다가갔다. 손잡이를 잡고 문을 열자 밤 공기가 파고들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어 막사 지붕 쪽을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지붕 위 끝자락에 빛에 반사되며 흔들리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것은 사람의 발목이었다. 현재의 정우, 그 밤은 아직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라디오 스튜디오. 정우는 마이크 앞에서 눈을 감았다. 8장에서의 그림자, 그리고 9장에서의 지붕 위 발걸음. 그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게 무엇이었는지는 지금도 모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모두가 그 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는 씁쓸하게 웃었다. 군대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모두를 편하게 만드는 법이죠. 정우는 말끝을 내리며 말했다. 부대 1기 9장 끝입니다.